자, 그럼 또 가봅시다. 예, 귀에 팍팍 박히도록 설명을 포근포근하게 잘 해볼게요. 자, 이제 평등의 원칙입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평등의 원칙. 자,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평등은 다 아시죠? 행정청. 자, 항상 구조는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행정청. 자, 행정청이 뭐 이럴 수 있죠. 처분을 똑같은 처분을 뭐 A한테도 처분할 수 있고 B한테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얘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얘도 뭔가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허가 처분, 처분을 했다. 요런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 같은 상황이라면 얘네 둘 다 똑같이 똑같은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요. 오케이. 자, 요런 구조를 딱 잡으시고 봅시다. 1번. 함께 화투놀이를 하면 하투 재밌죠. 하투 칠 줄 알아요? 예. 비풍조똥83 탁탁탁. 예. 4명이 걸렸는데 3명은 견책 처분 받았는데 1명은 파면됐네. 1명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 같이 하투 쳤는데 왜 나는 파면이고 나머지는 견책이야. 예, 됐고. 자, 2번.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사립대학 사범대학 출신자보다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국립대 나온 애들을 더 우선 채용해주네. 선생님 채용하는데? 이거 어때요? 불평등이죠. 아니, 국립대를 나왔든 사립대를 나왔건. 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저 지방에 국립대 나왔어. 사범대학교입니다. 국어교육학과 나왔다. 뭐 사립대니까 서울대는 국립대니까 아니고 뭐 고려대나 연세대 여기 국어교육과 나왔어요. 수능 점수가 여기가 더 높지 않나? 근데 공립대 나온 애를 더 우대해주네? 빡 돌아 안 돌아? 빡 돌죠. 자,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 자녀들 지금 없어졌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들한테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10%를 줬어요. 10% 가산점. 자기가 맞은 점수에 뭐 10%를 주는지 어쨌든 10% 가산점. 그러니까 이게 빡대가리 아니면 유공자 자녀들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쉬워. 여러분 10% 가산점 주면 엄청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제 후배들 중에도 제 선배들 중에도 가산점 있는 친구들 봐요. 우리가 막 얘 신의 아들이다. 부럽다. 유공자 자녀래. 이 새끼 막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합격하더라고. 이거 일반인들 봤을 때는 불평등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한편으로는 뭡니까? 국가 유공자 자녀인데 가산점 주는 게 그게 너무 배 아파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어쨌든 평등하지 않다라고 판결 냈습니다. 이것도 민감한 사안 나오죠. 4번에 제대 군인에 대한 만점의 5%.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면 5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산점 주는 거. 또는 3점. 그러니까 만기 전역하면 5점 주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짧게 군 생활을 했다거나 뭐 하여튼 좀 이제 군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역이 있고 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3% 뭐 주고 했는데 이거 불평등하다라고 해가지고 남녀 평등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졌죠. 솔직히 나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그렇다고 나는 공무원 되지도 않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제가 2등병 월급이 9천 얼마였어요. 병장 됐을 때 월급이 한 2만 원이 채 될까 말까 했었어. 월급이. 그거 받고 군대 생활했는데 가산점도 안 줘? 지금은 그나마 몇십만 원 준다며. 이제는 군 생활 지금 1년 6개월이더라고, 군 생활이. 18개월이에요, 18개월. 저는 26개월 했는데, 몇 개월 했어요? 21개월 했어요. 20개월 넘으니까 쳐줄게. 근데, 월급, 내가 그때 생명수당, 내가 수색대대 출신입니다. 빡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생명수당이 하루에 거기 들어가면, 철책 그 비무장지대 들어가면 300 얼마 더 줘요. 300만 원이 아니고 300원. 이해되냐?
그래가지고 보너스 달 되면 끽해봐야 한 4만 원 가까이 받아. 그거 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우리 우리 여성분들이 이거 가산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야, 이거 좀 해주면 좀 그러냐. 자, 됐고요. 5번 지방의회 조사 감사를 하여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출석 안 하면 과태료를 때립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행강제금 뭐 이렇게 하지요. 집행벌이라는 거 이제 딱 느낌 오죠? 근데 이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세게 때리는 거야. 이 정도인데 너 안 나와? 이거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까요? 같이 신호 위반을 했는데 내가 지금 딱지를 끊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신분 당신 국회의원 이런 거 위반하면 돼? 과태료 100만 원. 일반인은 과태료 5만 원.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차별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과태료는 누구나 똑같이 때리는 거지. 오케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맞아야죠. 이것도 이런 이유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그 사람보다 신분이 낮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 바보야. 증인 출석하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과태료 맞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뭡니까? 신분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우리 지금 요즘 사회를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신분이 낮다. 이미 우리 사회는 신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에이, 바보 같은 생각이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신분이 높아요? 씨발, 돈 많이 벌면 신분이 높아요? 이게 말이 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이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우리 수험생분들은 그런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가치, 꼭 물질적인 가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해놓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제대로 곱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가치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진실이잖아요. 야, 너나 똑바로 해. 저한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똑바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내용은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저도 이런 가치에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100% 잘 되진 않지만. 자, 됐고. 그래서 요거 불평등이다 라고 했고요. 6번 청원경찰을 감축하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자, 보시고 청원경찰을 지금 이제 좀 구조조정에 자르려고 해요. 근데 자르는데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학력으로 기준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는 자르고 중학교 중퇴 이상이라면 이거는 좀 쳐주겠다, 살려주겠다. 이것도 어때요? 사회적 신분 나누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7번 개발 제한 구역 훼손 부담금. 훼손 부담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뭡니까? 뭔가를 개발하면 자연이 훼손이 돼야 안 돼요? 훼손이 되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데 어떤 걸 설치하나요?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그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야 돼. 이건 공익적인 설치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훼손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 훼손 부담금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자연이 잘 보존되도록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사용하는 거죠. 공익적 목적으로.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이 훼손되는데
그럴 때 부담금을 받는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담금을 돈을 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오케이? 예, 그런 거를 좀 억제도 시키면서 혹 한다 하더라도 그 돈 받아가지고 그쵸? 훼손을 보존하는데 예, 쓰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러려고 이제 부과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일반적인 전기 공급 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차등을 두는 요거는 평등 원칙 위반이다. 아니 어차피 송전선 지나가는 건 똑같은데 전기선 하나 지나가냐 뭐 이게 지나가냐 이거는 똑같은 거다. 오케이. 물론 여러 개 지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받겠지만 일단 이게 집단적인 공급 시설이라고 해서 차등을 둔다. 이 세율 자체를. 오케이. 요거는 그렇죠. 잘못이다. 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판결 났습니다. 여기 결론은 안 나와 있는데 적어둘까요? 예. 그래서 요 사례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됐고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거 괜찮다. 첫 번째 1번 유예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면허 신청 접수를 거부한 거. 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좀 엄격히 한 거예요. 근데 유예기간은 안 줬어요. 포인트가 거기에요. 유예기간 없이 괄호. 유예기간 하니까 아까 봤던 판례가 기억나야 되는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거. 이거는 유예기간 줘야 되겠지. 자, 어쨌든 됐고, 그건 신뢰 보호 원칙과 관련된 건데, 자, 여기는 평등 원칙이 뭐냐면, 그 전에 택시 면허 받았던 거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딱 했더니, 갑자기 뭡니까?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서 거부를 당했어. 와, 나 억울하다. 왜 그 전 사람이랑 나랑 지금 똑같은데 나는 안 해주냐? 자, 이거예요. 이거. 얘가 신청을 했어. 얘는 허가를 받았어요. 얘는 이제 나중에 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지금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었는데 뭐. 그거는 공익이 더 큰 거지요? 왜 바꿨겠어요? 좀 더 엄격하게 택시 면허를 줘야겠다. 아무나 주니까 이건 난리가 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평등 원칙 위반한 게 아니다. 예, 공익이 더 크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2번. 참고로 여러분,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꼭 그럼 완전 평등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평등 원칙이 위반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조건은 똑같은데 시간상 차이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평등 원칙 위반도 있긴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겁니다. 완전히 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근데 공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계속. 자, 그리고 2번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하면서 전화 교환직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그럼 교환직 직원들은 빨리 잘리는 거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하지만 이것도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직종에 따라서 정년을 좀 달리하는 거는 전문성을 좀 고려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할 때는 요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차별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요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했다. 예, 라고 생각하시고 3번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사람,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사람,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한테는 조금 약한 징계를 때리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은 센 걸 때려. 예. 가급적이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지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일 때 억울하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법정 구속당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인 한 사람하고 시인 안 한 사람을 좀 차등을 뒀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 얘는 반성했잖아. 좀 약하게. 너는 반성 안 해? 세게. 평등 원칙 위반 아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자기 구속의 원칙 보겠습니다. 자, 저 보시고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뭐냐면 처분을 이렇게 했어요. 자, A한테도 똑같은 처분했고 B한테도 똑같은 처분했어. 또 C한테도 똑같은 처분했어. 그러면 D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네들하고 나도 똑같이 해주겠지라고 신뢰할 수 있죠? 자,
신뢰한다는 것은 누구 입장입니까? 여기. 상대방 입장입니다. 항상 누가 하느냐, 누구를. 오케이. 자, 지금 자기 구속 원칙이 나왔어요. 자기 구속은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정청 입장입니다. 행정청 자기가 한 행위에 구속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 신뢰한다. 평등하게 해줄 것을 신뢰한다. 얘가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신뢰한다. 그리고 행정청 입장에서는 자기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음번에도 어때요? 다른 짓거리 하지 말고 스스로의 행위에, 스스로 반복적인 행위에 스스로가 구속된다. 내가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거 하면 내가 이상한 놈 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처음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대충대충 잘해주다가 보면 나중에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내요. 그래서 예전에 잘해줬던 것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쓰바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항상 엄격하게 하려고. 학생들도 무조건 선생님 좋아하면 알았어. 예전에 좋아하면 그래? 막 이랬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처음에 신중해야 됩니다. 자, 자기 구속은 누구 입장이다? 행정청 입장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 이게 하나의 과정 속에서 신뢰라는 것도 나오고 평등이라는 것도 나오고 자기 구속도 나옵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번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또 나오네요.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가로를 딱 묶어요.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다. 우리 이미 설명했습니다. 행정규칙 중에는 재량준칙이라는 것도 있고 뭐 훈령이라는 것도 있고 고시라는 것도 있고 예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있는데 이런 게 따라 행정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끊어주시고, 관행이란 말은 반복적인 그렇죠 행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 원칙 동그라미, 신뢰 보호 원칙 동그라미. 자, 이 평등. 평등하게 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안 형성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행정청의 반복적인 관행에 따라. 근데 반복적인 관행을 행정청이 한 거지요? 근데 행정청은 막 한 겁니까?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있었죠. 자체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량 준칙에 따라서 자체적인 기준,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관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등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행정청은 스스로 뭐가 된다? 자기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거를 지금 외우는 거다. 이거를 내가 있는 걸, 생각나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 생각난 걸 그대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제가 진짜 잔소리처럼 반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 개 중에 이 새끼 제발 좀 이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건방 떨지 말고 계속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그렇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이제 자기 구속 당한다는 거예요. 자, 끊어주시고 그러한 경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 행정규칙 여기서 행정규칙은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규칙이잖아요. 이럴 때 이 행정규칙은 이제 뭐다? 법규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직접 생긴 거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긴 거다. 이런 과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그쵸? 대외적 효력이 이렇게 쫙 가는 거지. 됐죠? 네,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대외적 구속. 원칙적으로는 가지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그냥 내부적인 거잖아요. 대외적 효력이 없다. 없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대외적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대외적 효력이 생긴단 말은 법규성이 인정이 된다. 요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됐고 1-2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자, 끊어주시고. 이게 뭐예요?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했대요. 행정규칙이. 자, 근데 지 마음대로 이런 권한을 부여했다. 법령 규정에 따라 했다? 규정에 따라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재량준칙이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자,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권한이 생겼든 아니면 재량준칙에 의해서 반복돼서 이런 상황이 생겼든 어쨌든 이런 경우라면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대외적 구속을 가진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특정인에 대해서만 재량 처분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연하죠. 이미 딱 나왔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럴 때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재량권 일탈이 돼버리면 이때는 위법성이 인정이 되죠. 이럴 때는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외적 효력이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게 아닙니다. 위법한 효력이 지금 오바됐다. 자, 됐고. 그리고 3번.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10수년 이거 책 찢었다. 끊어주시고. 이게 뭐예요? 10수년이 지난 후에 뭘 했다? 착오를 발견하여 끊어주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토지 측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10수년이 지난 후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지 측량이 잘못됐다는 거는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내 땅, 네 땅, 땅이 얼마나 중요한데 10수년이 지나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땅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고칠 건 고쳐야지. 자, 그래서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지형도를 수정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공익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신뢰 지켜주려고 지도를 바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신뢰를 좀 어기더라도 지도는 바꿔서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1번.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여. 자, 그에 위반하였다. 그에 위반하였다. 밑줄 치시고. 뭐에 위반한 겁니까? 그렇죠. 그 바로 위에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그렇죠. 적법. 일단은 적법.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내부 규칙 위반한 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규성이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2번. 자, 그러나 앞에다가 벗이 들어가야 되는데 벗을 한번 적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자, 여기 앞에 but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but 말하면서 but. 자, 다시 한번 앞에 뭐라고요? 재량준칙을 위반한 거,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 아니다. 바로 뭔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but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이제 이 말 딱 아시겠죠? 줄이면 뭐예요? 줄이면 재량준칙이 이 소리입니다.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자 되풀이 동그라미 관행이 이루어지면 이러면 이때는 어때요? 평등의 원칙이나 자 시험 문제에서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나옵니다. 이거 평등의 원칙 동그라미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럴 때에는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뭐가 된다?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 효력이 생겨버리니까 법규성이 인정돼 버리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재량준칙을 위반했다.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이런 것은 뭐다?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괜찮다. 물론 이걸 위반해가지고 일탈 남용까지 간 거는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재량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 규정 위반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행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졌다라면 즉 평등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오케이 관행이 뭐예요? 평등하게 계속 해준 거죠. 반복해주니까 평등의 원칙 성립. 그 반복이 되니까 뭐다? 신뢰가 생겼어. 요렇다라면 행정청은 자기 구속이 돼요. 오케이 그렇죠. 대외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자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관행을 성립시키면 안 돼요. 아 저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해도 되겠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야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칙은 통설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자기구속 원칙 역시 선행행정작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보시고요. 평등의 원칙에서 지금 자기구속이 생기긴 생겼죠. 그런데 봅시다. 얘한테 했던 처분이 재량준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이거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재량준칙 위반한 게 아니고 처음에 했던 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어. 원래 법적으로 이런 처분을 해줬으면 안 돼. 이 처분 자체가 뭐였다? 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공무원이 실수할 수 있지. 아니면 법을 잘못 봤다거나 뭐 얘가 사기를 쳤다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위법한 처분이 나왔어요. 그 위법한 처분 고치는 게 맞아? 안 고치는 게 맞아? 고치는 게 맞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신청을 했어. A처럼 똑같이. 사실은 A가 사기를 쳐서 받은 건데 얘도 똑같이 사기를 친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거는 허가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뭘 주장한다? 아니 A도 해줬잖아요.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라고 나도 똑같이 평등하게 해줘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적법한 처분일 때에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면 항상 뒤에 질문하더라고. 얘한테 위법한 처분해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나중에 취소하겠지요. 행정청이. 오케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이미 알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신호위반을 했네. 신호위반하는 차가 10대가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10대를 다 못 잡고 5대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붙잡힌 5명이 이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도망간 5명이 있죠? 어쨌든 걔네들도 다 불법 저지른 거죠? 그랬더니 뭐란다? 아, 저 5명 도망갔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신호위반 딱지 안 끊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못 잡았으니까. 그랬더니 얘네들 억울해. 아, 쟤네들도 갔으니까 우리도 가게 해줘요. 이거 돼 안 돼? 자, 결론. 불법에 대한 이 위법, 이 불법이죠? 불법에 대한 평등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말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평상시에 써봅시다. 불법에 대한 평등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딱 사용하면 오케이?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아. 내가 이제 진짜 수강료 올릴 건데 해필이면 올리기 전날 얘가 샀어, 강의를. 그러면 걔가 막 저는 왜 이거 평등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하겠지. 그렇잖아요. 오케이. 하여튼 그건 불법은 아닌데 하여튼 불법에 대한 평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번. 자기 구속의 원칙은 통설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에서 유래되는 것이므로. 그렇죠? 평등의 원칙인데 그 평등이라고 해서 선행작용이 위법한 경우까지 평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행작용이 위법한 경우까지 평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또 오해하려나? 선생님, 재량준칙을 위반해서 했다. 재량준칙 위반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예를 들면 수출 확대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위법한 부작위가 되겠죠. 오케이?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공익이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 행정청 입장에서 사실은 과세를 안 때린 게, 세금을 안 받은 게 위법한 거지만 그때는 수출 확대라는 더 큰 공익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업자들이 한 거는 평등을, 신뢰를 지켜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때는 이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 그때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5-2번.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지, 위법한 행정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일 때는 그거는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정말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 됐죠? 좋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아마 이제 이건 기본권과 관련된 거니까 평등의 원칙 이런 건 기본 헌법에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 기지개 핍시다. 자, 기지개. 으쌰. 부당결부는 뭡니까, 여러분? 부당결부. 결부가 뭐예요? 결부. 얘랑 나랑 결부시키지 마. 연결. 부자가요,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합하다. 부합하다는 뜻이 뭐다? 일치한다. 얘랑 나랑 연결시키지 마. 어떻게? 부당하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건설 허가를 받아요. 오케이? 허가를 해주는 건 상대방, 행정청. 내가 허가를 받았어, 상대방이.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요. 너무 좋죠. 오케이. 나는 지금 주 목적이 이 건축 허가를 받는 건데, 그런데 행정청이 이 허가를 해주면서 뭘 한다? 야, 이 아파트가 조금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필요해. 근데 도로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국가가 건설해줘야 될까요? 얘네들이 해야 될까요? 갑자기 없던 아파트를 지은다 가지고 국가에서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 좋아. 아파트 건설 허가 줄게. 이게 주된 행정행위입니다. 주된 행정처분. 이걸 하면서 부가적으로 뭐 한다? 야, 여기 들어가는 땅 있지? 이것도 니네가 매입해.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 길 만드는 것도 니네가 해.
이 정도는 어때요? 이게 부당한 걸 연결시키는 겁니까? 이 아파트 건설이랑 아주 밀접한 겁니까? 아파트 건설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죠? 이건 어때요? 부당하게 연결시킨 거다? 당연히 관련된 걸 연결시킨 거다? 관련된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 하냐면 이 도로는 니네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해라. 기부 체납이란 말은 얘네들이 아파트 건설하면서 이제 이득을 받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 세금 낼 때 요걸로 퉁쳐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이 도로에 대한 땅은 이제 얘네 거다, 국가 거다? 어때요? 이 정도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요런 거는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갑자기 저 제주도에 있는 땅을 기부하래. 이거는 관련된 거예요? 관련 없는 땅이에요? 이런 거는 뭐다? 부당하게 연결시킨 거죠. 느낌 오십니까? 오케이. 이런 걸 따지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쟁점을 가지고 지금 싸우느냐, 요거를 딱 각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싹 들어와요. 봅시다. 첫 번째, 1번. 조세 체납자의 관어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자, 관어사업 동그라미. 관어사업이 뭐예요? 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업. 자, 이런 거예요. 아파트 건설 허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봅니다. 보세요. 이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이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허가를 이제 신청했어요. 행정청에다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 건설회사가 예전에 세금을 안 냈네? 세금을 안 냈어. 세금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밀렸다는 걸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아니, 안 해줬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안 해준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 밀린 거하고 건축 허가 안 해주는 거는 이게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그래서 조세 체납자, 이게 세금 밀린 거죠? 조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어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를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요 말뜻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정이 국세징수법에 있었어요. 오케이. 이 규정은, 자, 끊어주시고. 이 규정은 관어 사업의 제한 규정이 체납된 조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가 세금을 안 낸 게 건축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고 그냥 전혀 다른 세금이라고 합시다. 다른 세금 안 냈다고 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는 이게 연결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세금 안 냈다고 허가 안 해주는 거는 이거는 좀 부당하게 결부하는 거다. 라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비판이 있지만 판례가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적은 없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시험에서 부당결부 금지에 위반된다라고 판결이 있다. 라고 나오면 OX, X. 판결은 없습니다. 비판은 있어요. 비판은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부당하다. 근데 판결은 이런 판결이 없어요. 오케이? 왜냐? 왜 그럴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없었다? 사건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다 괜찮다고 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세금 걷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아직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나온 판시는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있죠. 조세 체납자의 관어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규정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 규정이다라고 판시한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됐고. 자, 2번.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접도구역이 무슨 뜻입니까?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고속도로랑 붙어 있는 구역에 송유관 매설, 송유관, 기름 들어가는 송유관을 땅에 이제 매설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고속도로와 이제 따로 밀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송유관 이런 거 잘 심어야 돼? 잘 안 심어야 돼? 잘 심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송유관을 이전한다. 그럴 때 그 이전하는 비용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됐습니까? 그 정도로 뭔가 결부시켰어요. 비용을. 이 정도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 자, 요렇게 이제 뭔가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붙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관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부당하게 연결시킨 부관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당결부 여기 뭐지? 하는 거는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예, 정상적인 부관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예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관련된 토지라면 부당한 게 아닌데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땅을 기부하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부관이라도 자,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부관이 있대. 근데 그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거 좀 부당하긴 부당한데 오케이. 중대 명백하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경우 자, 끊어주시고 당연 무효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유효.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따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번 판례. 자, 이거 뭐냐면 지금 2종 소형 면허. 자, 요거는 이제 교통경찰 파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면허증, 기본적으로 면허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 요 정도까지 듣는 친구들 중에 강론이 약해요 하는 분들 있죠. 자, 이거 진짜 중요해. 강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강론이 선생님 비중이 15%라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 공부도 어떻게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15%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사실 비율은요. 몇 프로 나온다. 이 비율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론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최소한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강론이 꽤 좀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 분야별 경찰활동 15%가 한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율상으로 출제 비중에 비해서는 페이지 수가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강론 문제 수만 줄인 거지 내용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문제가 몇 문제 나오든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 비율은 그냥 지침일 뿐이지 그거는 그냥 이 정도 기준으로 해주세요라는 걸 꼭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임용령에 대통령령에 15% 출제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한 25% 출제했어. 이거 가지고 우리 해볼까요? 소송 갈 수 있을까요? 뭐 갈 수는 있다 칩시다. 판사가 이거 너 위법하다고 할까요? 출제를 하다 보면 그 정도로는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제에 재량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재량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바해도 강론을 막 한 80% 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지금 필수 과목이잖아. 필수 과목이면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셔야지. 여기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라고 하셔야지. 이걸 자꾸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건 합격과 멀어지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 이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이 계속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비율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거는 빼야 되지 않냐. 말이 되게 많아. 미안한데 너는 합격과 좀 먼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이 쬐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헛똑똑이들 있죠? 이 수업 들을 때 뜨끔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너예요. 너 말이야. 자꾸 꼴값 떨지 말고 열심히 해 임마. 무슨 말이야.
근데 지금 또 듣는 친구 중에 선생님 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합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하셔야 돼요. 제발. 이것마저 줄이면 뭘 하겠다는 거야.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집중. 이제 강론에 그래서 이제 강론 지금 강론이 약한 부분들은 뭐다? 본들은 기존에 있던 요약 강의 강론 있죠. 찍은 거 보세요. 이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약간의 순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찾을 수 있어요. 들으세요, 꼭. 오케이? 그리고 아예 강론 특강이라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예, 거기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옛날 구판으로 그 강의했을 때 들으세요. 오케이? 지금 다 해. 자,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우리 1종. 자, 면허증. 1종에는 뭐가 있다? 대형 면허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 면허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면허가 있고요.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종에는요. 대형이 없어요. 대형이 없고 특수도 없어요. 대형하고 특수는 1종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 일단 보통 면허가 있고요. 소형 면허가 있고요. 원동기 면허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2종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 2종 소형 면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2종 소형 면허는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냐면 125cc 초과되는 이륜 자동차,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오토바이, 이륜. 됐습니까?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까요? 125cc 엔진 크기를 말하는데 이거 초과되는 이륜 자동차 운전할 수 있으면 이거 밑에 있는 거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는 당연히 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예,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요, 모든 면허, 어떤 면허만 있어도 굳이 따로 안 따도 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모든 면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원동기 면허는 왜 별도로 있습니까? 요거는 16살 이상 되면 딸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 일단 요거만 따. 자, 어쨌든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알고 있다 치고, 지금 얘가 한 400cc 되는 큰 오토바이 있죠. 할리 데이비스 막 이렇게. 그걸 타다 걸린 거예요. 그걸 타다 걸렸어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그럼 면허 취소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2종 소형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1종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고 뭐 1종 보통 면허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었어요. 여러 개의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싸잡아서 다 너 임마 이거 타다가 걸렸으니까 이것도 취소, 이것도 취소, 이것도 다 취소된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얘랑 결부된 거죠? 자, 이거 제대로 된 연결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자, 1종 대형 면허가 있으면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랑 연결이 되냐 따져봐요. 이 125cc 초과되는 이륜 자동차, 이게 문제입니다. 큰 오토바이는요, 오로지 어떤 면허만 있어야 된다? 요 면허가 있어야 돼요. 1종 보통 면허나 1종 대형 면허는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종 대형 면허, 뭐 1종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운전할 수가 없어요. 얘랑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같이 싸잡아서 취소한 거는 부당하게 결부시킨 거다라는 판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반면에 거꾸로 한번 생각할까요?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지금 이런 면허증이 다 있다고 합시다. 승용차. 승용차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요, 보통 면허 당연히? 대형 면허도? 왜? 얘도 승용차 운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얘는 승용차랑 상관이 없겠지만 같이 얘는 둘이 연결시킬 수가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사례 볼게요. 몇 번 판례였지? 예, 죄송합니다. 5-1번. 2종 소형 면허,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한 자가 220cc의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220cc의 이륜 자동차 운전은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을 뿐. 자, 요걸 가로를 딱 묶으세요. 220cc 이륜 자동차 운전은 2종 소형 면허로만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1종 대형 면허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륜 자동차의 운전과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를 밑줄 쫙 쳐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일종 대형면허, 일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면허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부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오토바이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라는 거를 별도로 따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5-2번.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돼. 물론 원칙은 별개인데 관련이 있다라면 같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5-3번. 일종 대형,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이랑 400cc. 아까 220cc랑 같은 거죠? 절차에 따라 쭉 해서 모두 취소한 사람. 얘는 오토바이를 훔쳤네요. 훔쳤어. 일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를 취소하면 훔쳤다 하더라도 뭐 이건 똑같은 사안이지. 훔쳐서 타고 갔겠지. 오케이? 자, 우리 훔쳐서 타고 그러니까 얘는 뭐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6-1번입니다.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승용차가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이 사람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야. 사람이 하자가 있으면 어떤 면허든 뭡니까? 다 취소할 수도 있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두 눈 다 실명이 됐어. 그러면 어때요? 뭐 오토바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운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6-2번.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일종 보통 면허 외에 일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이건 괜찮다. 그리고 6-3번.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면허는 일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까지 취소할 수도 있다. 왜 원동기까지 가느냐? 이런 면허에는 다 원동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원동기는 항상 1+1으로 같이 딸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아마 별도로 원동기 면허가 있었나 봐요. 옛날에 어릴 때 원동기 면허를 따놨나 봐요. 네. 그래서 나는 원동기 면허 딴 적이 없는데 원동기 면허 안 따고요. 바로 보통 면허, 대형 면허 따면요. 원동기 면허 안 따도 원동기는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5cc 이하짜리 조그만한 오토바이는요. 다 이런 면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자동차 내가 면허를 땄는데 일종 보통 면허 땄는데 일종 보통 면허 딴 사람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 안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괜찮다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 사실은. 우리나라 면허 체계가. 그래서 이런 면허에 원동기 면허를 포함시키는 게 사실은 어때요? 이론상 좀 맞지가 않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이거 되고. 자, 그리고 아래 6-4번. 승용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까지 취소할 수도 있다. 예, 하여튼 원동기는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예, 부당하게 결부시킨 게 아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하여튼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전에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개편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생각을 잘 못 잡으시면,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엄한 거에 자꾸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혹시나 뭐 나중에 조금 더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하면 제가 당연히 더 해드릴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 많았네 라고 하면 또 한번 잘라드릴 것이고, 오케이? 하지만 가장 기본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소화를 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수업 잘 들어주신 우리 라이브 학생뿐만 아니라 녹화본으로 열심히 또 잘 따라오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다는 거는 카페로 꼭 질문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합격!